새로운 건볼의 기묘한 세상과 함께 엘모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건볼의 세계의 모든 캐릭터를 처음부터 악까지 순위로 매겨보겠습니다. 인트로는 여기까지. 이제 쇼에 어울리는 제목의 카테고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선입니다. 이번엔 약간의 고민 끝에 앨런 킨이 선함의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누군가 지적하기 전에요. 네, 저도 그 비전을 기억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앨런이 걱정스러운 선언문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엘모어 중학교에서 권력을 잡아 세상의 모든 슬픔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의 방법은 무자비했지만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앨런에게 선함의 금메달을 주는 이유는 믿음 에피소드 때문입니다. 여기서 앨런은 결국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고 세상은 색을 잃습니다. 또 앨런이 엘모어 안팎의 많은 이타적 일을 혼자 맡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건볼의 말대로 앨런은 남을 돕기 위해 일하므로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을 보면 앨런이 의심스러운 선언문으로 잃는 점수는 그의 진정한 선의로 곧 회복됩니다. 그는 엘모어에서 유일하게 충분한 선의를 발산하여 혼자 힘으로 세상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잃지 않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그가 건볼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생각해보세요. 에피소드에서 건볼은 성인편에서 앨런의 인내심을 시험하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마지막엔 앨런이 일부러 건볼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저 건볼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는 미친 듯이 착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도 합니다. 독재가 좋은 생각이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 꼭 독재자가 필요하다면 앨런이 훌륭한 후보가 될 거예요. 선함의 은메달 수상자는 엘모어 중학교 청소부 겸 버스 운전사인 로키 로빈슨입니다. 그는 워터슨 가족 이웃인 로빈슨 가족의 아들로 온순한 머펫입니다. 그 점을 보면 로키가 전혀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놀랍습니다. 오히려 꽤 배려심 있고 친절해요. 로키가 완벽하진 않아요. 특히 여성과 대화할 때 눈치가 부족하죠. 교수님처럼 정신 나간 망상까진 아니지만 그 근처라고 할 수 있어요. 로키는 마을에서 가장 겸손하고 선의로 가득한 사람 중 하나로 많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대놓고 그를 실망스러운 존재로 여기는데도 로키는 이익이 아닌 진심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 점이 정말 존경스럽죠. 그리고 우리 목록에서 상위 3위 에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순위로 가볼까요? 다윈 워터스는 건볼의 사랑받는 조수이자 든든한 영혼의 단짝입니다. 때때로 건볼은 다윈을 탈 것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윈에게 다른 장점이 없더라도 그는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원 이야기가 바로 그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윈은 건볼을 너무나 사랑해서 실수로 바다로 내려가게 된 후에도 다시 만나기 위해 다리까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건볼에게만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며 모두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이런 태도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빈슨 부인 같은 경우죠.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다윈이 어느 정도 괜찮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호구 에피소드에서는 학교 불량배 중 한 명인 줄리어스와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게 되죠. 새 에피소드 더 버거에서 그는 건볼과 함께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이번 시즌 내내 그의 선한 성격이 부각됩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는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건볼이 암벽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돕거나 리처드가 세대간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등 다윈은 등장인물 중 가장 따뜻하고 용서심 깊은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도 가끔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그가 건볼의 계획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가 주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뿌리 에피소드에서 그는 멋진 새 어항을 사기 위해 부모님께 받아가 그립다고 거짓말합니다. 솔직히 어릴 때 부모님께 장난감 사달라고 심리적으로 조종해본 적 없는 사람 있나요? 추억이죠. 아니면 제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요. 누가 알겠어요. 덜 애매한 예로 그가 안전 비디오를 보고 너무 겁을 먹어 엘모어의 빅브라더처럼 변한 적이 있었죠.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사실상 독재자가 됐어요. 앨런의 선언문처럼 의도는 좋았지만 실행은 엉망이었어요. 보통 이런 건 최악으로 흐르지만 다윈과 엘모어 기준으론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상위 5명 중에 독재자가 2명이나 있네요. 그렇죠?
다음은 그의 형제입니다. 잠깐, 그 형제가 아니에요. 제 말은 감자브라더 아이다오입니다. 걱정 마, 건볼. 너는 나중에 다룰 거야. 이 작은 친구는 엘모어 중학교에서 문제없는 학생이며 막대기 팔다리와 웃는 얼굴의 작은 감자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이 아무리 단순해도 아이다오의 순박한 시골 촌놈 삶을 완벽히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려고 하지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아요. 대신 그는 쉽게 영향을 받죠. 좋든 나쁘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흔한 일이에요. 갓 구운 감자처럼 아이다오는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워요. 그런데 그의 앞에서 감자를 먹지는 마세요. 진짜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이다호 다음으로 또 다른 자아가 있는 음식 안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다호와 비슷하며 그는 친근하고 느긋하지만 조용한 편이에요. 안톤은 끊임없이 훼손당하기도 해서 그때마다 부모님이 필요에 따라 그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도덕성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건볼과 다윈이 자신을 몰래 복제했어도 그들과 친구로 지내려는 그의 의지가 도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톤은 꽤 큰 자비를 보여주고 그렇게 심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상황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서씨를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이 시리즈의 기괴함을 디자인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는 서씨입니다. 그녀의 인형 같은 팔다리, 거꾸로 된 턱 얼굴, 뱅글뱅글 눈알이 특징입니다. 서씨는 성격이든 디자인이든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캐릭터입니다. 서씨는 작은 인형 소매 밖으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그 마음은 꽤나 따뜻합니다. 서씨는 모든 것과 사람을 좋아해서 저는 그녀가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몰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리는 길고 지루한, 아니 세밀하게 묘사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친구를 사귀려 노력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착한 학생입니다. 흥미로운 특징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몰리는 좋은 사람이고 엘모어의 공룡들 중에서도 확실히 더 호감이 가는 학생입니다. 또한 지루함 에피소드에서 몰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이야기로 시간이 멈추는 능력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건볼과 다윈이 티나와의 싸움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몰리는 티나가 왜 처음부터 그들과 싸우려고 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주의하게 티나의 전통적인 공룡 멸종 그림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티나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몰리는 다이노 규칙을 존중하며 그녀를 옹호해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건볼의 변신 능력을 가진 여자친구 페니는 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어리더나 짝사랑 캐릭터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페니는 전혀 얄팍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페니는 건볼이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호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합니다. 종종 건볼의 감정 때문에 그는 그녀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곤 합니다. 페니는 건볼에게 계속 기회를 주며 필요 이상으로 이해심이 깊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알레르기가 있는 컵케이크를 먹여 독살할 뻔했지만 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정말 대단한 헌신입니다. 페니에 대해 가장 나쁘게 말하자면 껍질을 벗고 한번 폭주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모습을 숨기게 만든 건 주로 아버지 때문이죠. 다만 그녀의 행동 자체는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아마다네라는 최신 에피소드 기준이며 이 대본을 쓰는 지금 시점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페니는 건볼을 불편한 가족의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건볼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자친구를 도와줄 용기가 없었던 건 비겁한 행동이지만 페니는 최소한 이런 상황을 미리 건볼에게 준비시켜 줄 수도 있었죠. 대신 그녀는 밤새 아버지의 요구에 굴복하려는 건볼을 속이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일로 페니의 모든 도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완벽한 감정지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순위를 낮출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언급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죠. 자, 다음은 리처드 와터슨입니다. 가장 많은 중간 메달을 받은 사람에게 메달이 있다면 리처드가 그 메달을 확실히 받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와터슨 가족의 아버지가 무려 3개의 중간 메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도 안 주려고 했는데
리처드에게 이 중 어떤 것도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에 대한 사랑으로 폭식 죄인 메달을 받게 되는데 이건 그의 운동 루틴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는 나태함 중간 메달도 받게 됩니다. 그가 직업을 가지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윈 죄인 메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는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콘크리트 양동이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굳어 있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랐죠. 이 모든 걸 보면 리처드는 정말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넘어 꽤 괜찮은 전업주부인 남자가 있습니다. 남편 리처드는 이상적인 부모 아래서 자라지 않았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버렸고 어머니는 오냐오냐 키워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치어리더 에피소드를 보면 그녀는 또한 그를 말로 깎아내려서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는 능력조차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죠. 리처드는 그 오디션에서 완벽하게 해냈으니까요. 리처드는 가족, 특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음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리처드는 거대한 화물 상자에서 아이들을 꺼내거나 폭우 속 고철 야드에서 구하거나 가게 매니저에게 정당한 환불을 요구할 때 등 항상 아이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아나이스가 그 배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 새롭게 의식이 생긴 배가 삶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타심이죠. 그는 다윈처럼 관대하고 온화합니다. 아이들이 해럴드에게 괴롭힘 당하지 말라고 그를 설득해야 했던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가족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니콜이 속상할 때 그녀를 위로해주거나 아이들이 공영에 처했을 때 그들을 지켜주는 것처럼요. 그는 게으르고 무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리처드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아주 커다란 배와 아주 작은 뇌를 보완해주죠. 다음으로는 할아버지 루이스 와터슨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쥐와 삼각대 카메라를 섞은 듯한 남자로 알 수 있지만 후반 시즌에서 루이스는 조조와 결혼해 리처드의 양아버지이자 그의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적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특히 리처드가 처음에 무례했던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다음은 엘모어 중 분위기 메이커 바나나 조입니다. 그와 상호작용할 때 첫 규칙은 그의 펜을 씹지 말 것. 두 번째는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바나나 조는 공감해주거나 깊은 조언을 해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90%의 상황에서 당신을 웃게 해주려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농담은 가끔 배려가 부족합니다. 웃기는 것도 좋지만 농담에도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걸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부모님인 바나나 밥과 바나나 바바라가 함께 등장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캐릭터보다도 더 그렇죠. 이들은 그 부모의 그 바나나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외에 더 말할 게 있을까요? 둘 중 한 명이 예언자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학교 상담교사인 미스터 스몰입니다. 이름은 스몰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스터 스몰이 등장하면 선이지만 대체로 쓸모없는 조언이나 의식들이 따라옵니다. 미스터 스몰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 자신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가끔은 꽤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가 가장 나빴던 모습은 아마도 양말 에피소드에서였을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건볼과 다윈이 학교 곳곳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후 미스터 스몰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학교 상담교사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최악입니다. 리부트에서는 그들에게 점성술에 빠지게 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주로 그 크리스탈이 그를 문자 그대로 세뇌시켰기 때문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돕는 데 열정이 있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가끔 영웅적인데 건볼과 다윈이 공허에서 몰리를 구할 때 도와준 것이 그 예입니다. 덕분에 용기와 영웅심 점수를 좀 얻었죠. 다음은 주크박스 앤버그에서 온 친절한 이민자 주크입니다. 그는 엘모어에서 조용하거나 붐박스 안에서는 더 알아듣기 힘든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머리 뒤에 있는 스위치를 켜야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스위치를 혼자서는 닿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등 긁개를 써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걸까요? 지역의 건강염려증 환자인 테리가 다음입니다. 테리는 몰리처럼 꽤 평면적인 캐릭터이지만 물론 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녀가 주로 세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청소하거나 비판하죠. 그래도 그녀가 자신의 건강과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건 때때로 조금 지나칠지라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카르멘입니다. 프랭클린 중학교 시절 카르멘은 성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놀리는 행동이 가장 심했습니다. 블러리 맥블러리 페이스 선생님이었던 누구였든요. 다행히도 퇴학당하고 엘모어로 전학 온 후 카르멘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잘난 척을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다음 인물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전체 시리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이긴 합니다. 참고로 레리에 관해서라면 필수 노동자라는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어울립니다. 그는 엘모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만능 제주꾼이라 그가 없으면 도시가 종말 상태에 빠질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새로운 시즌에서 우리에게 많은 점수를 잃게 만드는 일을 하나 맡게 됩니다. 엘모어에서 식품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미스터 빌더버거의 조수로서 그는 그가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성 스포츠 음료를 붓거나 몇 달 동안 갖고 온 정원을 불태우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알아. 그는 자기 일만 하고 있지만 네 다른 500개 일 중 하나를 해도 됐잖아. 그래도 그는 건볼과 다윈에게 상사를 먹으라고 해서 원래보다 낮은 순위에 올랐을 거야. 하지만 그의 상사가 완전한 소시오패스였고 아이들이 사실상 굶주리고 있었던 걸 감안하면 우리는 그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기로 했어. 우리 좋은 부문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는 레너드 다니엘스는 좋은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해.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사실 그는 뭐든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지역 부자의 역할을 맡든 다양한 슬랩스틱으로 괴롭힘을 당하든 아니면 건볼의 브레이크를 끊어주겠다고 제안하든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래, 그는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 물론 가끔씩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해서 점수를 좀 깎아야 하지만 그가 말하듯이 네가 이상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상한 게 아니야. 리부트에서 그는 판다파티 타운 게임에서 건볼이 다윈을 찾도록 도와줘. 이건 그의 스토커 기질을 더 드러내. 그 잘난 척하는 소시지 강아지 얼굴만 봐도 알지. 마지막 좋은 쪽 인물은 와터슨 가족 막내 아나이스야. 그녀가 순위가 낮은 건 처음 순위와 비교해 놀랄 수 있어. 우리는 이번 시리즈 등장인물의 도덕성으로 순위를 매겼어. 이제 그녀의 장점부터 보자. 아나이스는 잘난 척을 많이 하지만 보통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능을 가족을 돕는 데 사용하고 어떻게든 가족을 지원하려고 해. 그리고 진심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기도 해. 아나이스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다소 강하게 다가갈 때가 있어. 아니, 사실 꽤 강하게 다가가기도 하지. 하지만 그녀는 거의 항상 좋은 의도로 행동해. 누군가를 해치려는 인물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꽤 이타적인 편이야. 아나이스는 가족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든 도와주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워놨어. 그녀의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 교통체증 에피소드에서 아나이스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보여주는데 이전에는 가족이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이 자신을 데이지랜드에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고마워해. 이걸 보면 아나이스가 천재지만 가족의 사랑을 원하는 어린아이임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일부 에피소드에서는 그가 꼭 좋은 모습만 보이진 않아. 라이벌 에피소드에서 밝혀진 바로는 아니스가 아기였을 때 오빠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시도했었어. 단순히 재미로 그런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그때 아니스가 진짜 아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걸 그녀의 도덕성의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하지만 아나이스가 나이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성숙하고 똑똑하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4살밖에 안 됐어도 장난기 많은 면모는 여전하지. 리모컨 에피소드에서는 아나이스가 가족 모두를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TV 리모컨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게 만들지. 그들이 자신이 리모컨을 가진 걸 모르게 하려던 거야. 아니스는 악하진 않지만 정말 무자비해. 그녀의 과거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아니스를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야. 하지만 이제는 회색지대로 넘어갈 시간이야. 여기서는 등장인물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모호해지거든. 이 회색지대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은 바로 악어 레슬러 자신이야. 클레이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엄청나게 많은 건볼과 다윈의 반 친구들 중 한 명이야. 클레이튼은 빨간색이고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점토 덩어리야. 그는 거짓말을 잘하고 더 걱정스러운 건 신원 도용까지 한다는 점이 그의 기록에 큰 오점이야. 진실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몸을 더 흥미로운 무언가로 변형하는 그의 성향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지. 그래도 결국 클레이튼은 좋은 녀석이야.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게다가 몸을 빌려드립니다. 에피소드에서는 건볼을 구하기 위해 악어를 때려 눕히기도 했어. 이건 분명히 그에게 많은 점수를 주는 행동이지. 신원 도용 얘기 나오니 건볼 대본에서 이런 전화는 대단하네. 다음은 보버트야. 이 작은 로봇은 건볼과 다윈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야. 사실 따라쟁이 로봇 에피소드에서 보버트의 첫인상은 좋지 않았고 기발한 변장으로 건볼의 신원을 훔치고 심지어 죽이려 했어. 하지만 이후 건볼이 보버트를 리셋시켜서 이 모든 일은 과거가 되었지. 이게 바로 보버트의 특징이야. 보버트는 로봇이야. 그리고 그는 나쁜 짓도 할 수 있지만 똑같이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적어도 중립적인 행동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건볼과 다윈의 절친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라 더 낮게 볼 순 없어. 마지막으로 날 봐. 헥터. 그런데 네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날 볼 수 있을진 모르겠어. 헥터는 정말 흥미로운 캐릭터야. 나는 그를 온순한 거인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오히려 로보토미를 당한 거인에 가까워. 알겠어.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 내 말은 헥터가 과도한 흥분에 노출되지 않는 한 그는 꽤 느긋한 녀석이라는 거야. 그냥 헥터가 강한 감정을 느끼면 어쩔 수 없이 온 마을을 위험에 빠뜨리는 난동을 부리게 돼. 그냥 평범한 10대의 불안 같은 거지. 다음은 사라야. 건볼과 다윈의 절친 중 한 명이며 집착이 강한 스토커 같은 면이 있어. 취향이 확실하지. 스토커 기질만 빼면 사라는 딱히 악의적이지 않아. 사라는 건볼과 다윈을 아끼고 친구가 되고 싶어해.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건볼과 다윈을 몰래 촬영하거나 엘모어 시민들을 억지로 커플로 만드는 등 데스노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 순위에서 더 높았을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킹을 좋게 보지 않아. 엘모어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불편함 정도로 여겨질지 몰라도 말이야. 다음은 클레어 쿠퍼야. 이 우울한 아이는 디 아더스에서 처음으로 주요하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녀는 사실상 모든 비관적인 성장 영화들을 패러디하는 역할을 해. 도덕적으로 클레어는 괜찮은 편이야. 건강한 우정을 지키고 해치려 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점수가 깎여. 그러니까 슬퍼도 괜찮아, 클레어. 하지만 네가 말했듯이 항상 나쁜 건 아니야.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천적인 핫도그 가이가 다음이야. 이 녀석이 등장하면 알다시피 딱 한 가지 목표만 있어. 바로 건볼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어색하게 만드는 거야.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 여기 재미있는 게임쇼가 있어. 건볼 에피소드를 안 본 사람이 이 장면을 먼저 보면 어땠을지 말해줘. 지금은 참고만 해. 핫도그 가이는 가장 웃긴 개그 캐릭터지만 사실은 평범해. 선글라스만 빼고. 그 선글라스는 정말 멋져. 엘모어에서 법을 상징하는 도넛 보안관이야. 이름이 진짜 도넛 보안관일 수도 있다는 게 더 웃겨. 아니면 제작진이 몰리에게는 이름을 지어줬으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름을 안 지어줬다는 사실이 더 웃긴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보안관은 엘모어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 일해. 그게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이든 위험한 주유소 강도를 잡아가두는 일이든 말이야.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친근한 사람도 아니고 일도 특별히 잘하는 편은 아니야. 하지만 이 페이스트리 같은 경찰관은 엘모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데어 티처 에피소드에서 그의 역할은 꽤 미미하지만 그는 간보를 유괴범에게서 구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해. 그리고 비록 잘못된 사람을 잡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여전히 위험한 범죄자였어. 하지만 그가 실수로 워터슨 가족을 체포한 적도 있고, 리처드의 리치 피킹스 뉴스레터에서 그 얘기를 읽고 싶어 그들을 풀어준 적도 있어. 멋진 문학을 원한 건 탓하지 않아. 경찰들도 재미가 필요하니까. 이번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지난번엔 그를 더 높이 평가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경찰 간식실에 도넛을 두고 있어. 자아를 가진 도넛은 도넛을 먹고 다른 사람들도 먹으라고 권장해. 방금 음산한 반전이 있었으니 지금이 캐리에 대해 말할 최고의 순간이야. 캐리는 도덕적으로 보버트와 비슷해. 즉, 그녀는 시리즈 초반에 좋은 출발을 못했어. 다시 감각을 즐기려고 건볼에게 빙의했지만 이런 작은 실수만 빼면 캐리는 꽤 쿨해. 캐리는 다윈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학교의 다른 아이들과도 대부분 친하게 지내. 그리고 건볼이 사랑의 묘약을 만들도록 도와주기도 했지. 다윈이 테리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도 자신의 감정보다 다윈의 행복을 우선시했어. 물론 그렇게 이타적이긴 했지만 누군가를 세뇌시키는 걸 도운 것에 점수를 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사실 그 에피소드에서 캐리는 여전히 꽤 소름 끼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해. 데어레터 에피소드에서 캐리는 다윈이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해 화가 나 엘모어의 지하세계에 힘을 풀어. 그건 좋은 행동이 아니지. 캐리는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나 먹는 감각을 느끼지 못해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 폭주할 이유는 많지만 캐리처럼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었어. 애니메이션 팬들, 리바이 아커만, 손오공, 올마이트, 아이작 네테로,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공포야. 니콜 워터스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거야. 그녀는 본래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지만 순전히 존경심 때문에 분노의 중심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어. 솔직히 적은 월급에 새 아이와 남편을 부양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니콜은 여전히 공포로 자녀를 다스리는 경향이 있다. 첫 에피소드부터 그녀는 건볼의 말대꾸에 벽에 구멍을 내며 대응해. 또 가족들에게 간섭하고 비판적일 때가 많아. 특히 냉장고 에피소드에선 가족들의 성과를 일주일간 기록해. 전체적으로 보면 니콜은 여전히 꽤 좋은 어머니이자 아내로 보이긴 해.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 곁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며 리처드처럼 가족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 심지어 집을 치우게 하려고 남자의 영혼을 정신력으로 녹여버리는 일까지도 말이야. 아나이스를 데이지랜드가 완전히 문을 닫기 전에 데려가려는 그녀의 집념은 우리 눈에 그녀를 더 존경스러운 어머니로 만들어. 그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분노 조절 문제 때문에 점수를 좀 깎아야 해. 원칙적으로 그녀가 가족을 죽일 뻔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를 죽일 뻔한 상황이야. 니콜 다음은 요툰하임 부인이야. 마녀들 중에서는 헥터의 엄마가 꽤 쿨한 편이야. 물론 아이들을 속여서 집안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 대신 헥터에게는 꽤 좋은, 다소 과보적이긴 해도 엄마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 헥터처럼 거인을 돌보는 건 쉽지 않아. 게다가 헥터 엄마는 28살 뿐이야. 만약 헥터가 건볼 또래면 엄마는 10대 아이를 낳거나 헥터를 입양한 거야. 이 모든 걸 고려하면 그녀는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주인공 건볼 워터슨에 대해 이야기하자. 도덕적으로 애매한 고양이이자 자존심만큼이나 머리가 큰 건볼은 에피소드가 필요로 할 때마다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어. 때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위선적인 바보가 되기도 하지. 예를 들어 촌뜨기 에피소드에서는 가족들에게 아이다오의 소박한 삶을 따르자고 설득해놓고 밤에는 모두를 속이고 몰래 행동하지. 이 녀석은 정말 끔찍한 범죄도 저질렀어. 진짜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성인 군자에서 건볼은 앨런이 완벽하지 않음을 증명하려 애쓰며 괴롭혀. 건볼은 둔감하고 거만하며 사회에 위협이 되는 녀석이야. 그런데 왜 순위가 더 낫지 않을까? 나 진짜 노력하고 있어. 적어도 그는 하루 끝에는 어느 정도 선의를 보여줘. 예를 들어 믿음 에피소드를 봐. 앨런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 그를 정말 싫어하는 건볼도 그걸 잠시 접어두고 앨런을 위로해 주려고 해. 앨런의 희망이 다시 돌아온 후에도 건볼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 그리고 인간이 된 아이들 에피소드에서는 그는 엘모 중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다시 만화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 정말로 건볼은 이타적인 순간이 많아. 심지어 최신 시즌에서도 그는 친구들, 가족,
그리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 건볼은 적어도 가끔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그 덕분에 우리 순위에서 더 낮은 자리를 면하게 됐어. 하지만 이 아이가 12살 이안이었다면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을 거야. 주름 에피소드에 나온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4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거래. 불쌍한 우유팩 남자. 시즌 7에도 여러 범죄가 있었어. 예를 들어 입구 에피소드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실수로 향수를 먹이거나 집 지하실을 망친 일 등이지. 그가 자신과 다윈을 범죄자로 몰았던 이유는 둘이 독방에서 평생 함께 지내게 하려는 것이었어. 건볼에 이어 레슬리가 다음이야. 엘모어 중학교의 패션 리더이자 자기애가 강한 레슬리는 어떻게든 주목받으려고 애쓰는 편이지. 자신에 대해 좀 거만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과 꽤 친근하게 지내. 최악일 땐 재수없지만 잘할 땐 정말 괜찮아. 이 순위에선 꽤 대단한 거지. 프라이드 센터 메달도 토바이어스 대신 레슬리에게 줘야겠어. 그 에피소드에서 점성술사 미스터 스몰의 크리스탈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연애 감정을 불어넣어 서로 엮이게 해. 그 중 하나가 바로 레슬리와 레슬리 커플이야. 그리고 있잖아, 난 그 커플을 응원해. 다음은 새로운 캐릭터 조니 투칸인데 이 친구도 꽤 멋져. 니콜 어머니는 요즘 딸보다 어린 피트니스 강사 같은 젊고 몸 좋은 남자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조니는 대체로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불륜 상대라는 점과 애인인 여성의 나이든 남편을 일부러 자극하는 점 때문에 점수를 깎아야겠어. 그래도 그 둘보다는 더 호감이 가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야. 워터슨 가족 옆집 이웃 미스터 게일로드 로빈슨이 다음으로 괴팍한 이웃이야. 미스터 로빈슨은 스폰지밥의 징징이와 로코의 모던 라이프의 빅헤드씨 중간쯤이야. 한편 그는 정말 못됐어. 굳이 돌려 말할 필요 없어.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나 아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건 아니야. 전반적으로 미스터 로빈슨은 불쾌한 사람이야. 그의 비호감을 상쇄할 좋은 점도 별로 없지만 몇 가지는 있어. 예를 들어 심장 에피소드에서 건볼과 다윈은 미스터 로빈슨이 뒷담화하는 걸 듣고 절교해. 그 후 미스터 로빈슨은 우정을 되찾으려 노력하지. 미스터 로빈슨은 미성년 이웃들과 교류하려다 여러 번 체포된 적이 있어. 수영장 때도 마찬가지야. 미스터 로빈슨은 그 화려한 수영장이 소원해진 아들 로키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밝혔어. 여기서 미스터 로빈슨의 가장 큰 후회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미스터 로빈슨이 열심히 일한 건 아들 때문이었지. 다음은 지역 원로마빈 핑켈하이머인데 그는 사실 꽤 무해한 사람이야. 그는 전형적인 투덜거리는 노인이라는 고정관념에 딱 들어맞아. 그에게 가장 나쁘게 볼 수 있는 점은 고집스러움인데 주로 시계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어. 그 에피소드에서 그는 건볼과 다윈이 아버지의 시계를 되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게 만들지. 그래도 심각한 결점은 없고 현실에서 캣피싱만 빼면 돼. 빌리 파임처럼 어린 캐릭터가 순위가 낮은 건 놀라울 수 있지만 내 말 들어봐. 그가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그의 성장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어. 그의 어머니는 펠리시티아, 빌리는 아나이스가 감정을 받아주지 않자 그녀가 자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속 괴롭히는 최악의 방식으로 대응했어. 부정적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내네. 소방관 피트 팬들이 가진 이미지처럼. 빌리, 부잣집 아이에서 또 다른 부잣집 아이. 그리고 마사미야. 우리는 건볼 악당 순위에서 이 로맨티스트 구름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놓친 사람들을 위해 말하면 마사미는 연애에 꽤 특권의식이 있어. 다윈이 불편해했지만 그녀가 감정적으로 조종해 키스하게 한 건 언급하지 말자. 또 앨런이 카르멘을 택하고 그녀를 거절했을 때 허리케인으로 변한 것도 그렇다. 그녀가 더 낮게 평가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더 고메 에피소드에서 그녀가 엄마의 물질적인 성향을 닮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녀는 건볼이 그들의 고급 맥앤치즈를 먹을 자격이 있는지 건볼을 시험하느라 바빠. 마사미는 휴대폰만 하고 소동이 끝나면 엄마에게 치킨 너겟을 사주겠대. 이제 엘모어 중학교 선생님들, 예를 들어 미스터 코네일 얘기를 해볼까? 클레이튼과 달리 미스터 코네일은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그는 더 위험하게 거짓말해.
간호사에게 케이지 파이터라고 속이고 비록 싸움에 졌어도 욕망센터 메달은 땄잖아.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 가끔 거짓말만 빼면 미스터 코네일은 평범해 보여. 그런데 8년간 감옥에서 중노동을 했다고. 무슨 죄를 지은 거지?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사람은 토비아스 윌슨이야. 토비아스는 운동선수 캐릭터 중에서도 불량배라고 부르기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군자와는 거리가 먼 흥미로운 인물이야. 그의 성격 중심에는 또래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욕구는 때때로 주인공 같은 자신감으로 드러난다. 심지어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건볼과 다윈에게 화를 내기도 해. 토비아스의 이런 권리의식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무언가를 원할 때 혹은 누군가를 원할 때 꽤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그가 원한다고 마음먹으면 말이지. 건볼의 단짝 친구가 되기 위해 그는 건볼의 다른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 스콧 필그림 스타일의 난동도 불사할 정도야. 그래서 자신만이 유일한 친구로 남으려고 하지. 물론 이 모든 게 그의 상상 속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심각한 거지. 하지만 변명하자면 토비아스는 아직 어리고 일부러 누굴 해친 적은 없어.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거의 없어서 그는 새 시즌에도 낮은 순위에 머물고 소름 끼치는 면모는 더 강해졌어. 점성술 에피소드에서 그는 펜니를 건볼에게서 빼앗으려 하고 입구 에피소드에서는 친구들과 여자친구들을 집 파티에 초대해 여자친구를 빼앗으려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그에게 어느 정도 공감해. 그는 단지 친구를 원할 뿐이고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아직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리니까. 그는 아직 얄팍한 콧수염을 기른 징그러운 녀석은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어. 또 다른 교직원 루소 코치는 제이미의 엄마로 딸의 괴롭힘을 막기 위해 엘모어 중학교 코치가 됐어. 코치는 강한 훈련으로 학생들을 위험하게 하는데 특히 비법 에피소드에서 두드러진다. 그녀는 수영 안전 수업을 위해 학생 중 한 명이 물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 새 시즌에서 그녀가 체육관을 독립국가로 선언했다는 사실도 밝혀지는데 이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다칠 경우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였어. 그래도 그 사건을 제외하면 그녀는 제이미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고 있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래에 도움이 될 기술을 가르치려는 의지도 보여. 이번에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사람은 페니의 아버지 패트릭 피츠제럴드야. 지난번엔 순위가 낮았고 그럴 이유도 있었어. 이 사람은 페니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통제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오랫동안 숨기게 했어. 그리고 그게 주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는 그녀에게 대놓고 괴물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딸의 자존감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지. 물론 그는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낮은 순위로 떨어지진 않았어. 그래도 그는 엘모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부모 중 한 명임이 분명해. 다행히 아마데안 에피소드에서 그는 딸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었어. 하지만 여전히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며 할머니 앞에선 딸이 껍질을 쓰길 고집해. 하지만 결국 그는 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껍질이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가족 모두가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해. 그는 이제 간발레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에피소드 마지막에는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러. 물론 그는 리처드 워터슨처럼 완전한 기가체는 아니지만 말이야. 하지만 패트릭은 이제 나쁜 사람도 나쁜 아빠도 아니니 그의 성장을 존중해야 해. 브라운 교장은 우리의 회색지대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나이젤은 미스 시미안에게 헌신적인 파트너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반적으로 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의 무능함과 둔감함뿐 아니라 브라운 교장은 가짜 교장 선생님이라는 적절한 제목의 에피소드에서 드러났듯이 완전한 사기꾼이야.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는 학교 전체를 폭파하려고까지 하는데 이로써 그의 꽤나 뒤틀린 면모가 드러나지. 우리는 The Buts라는 에피소드에서 그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그는 엉덩이가 너무 대머리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어쨌든 건볼이 그를 도운 후 브라운 교장 선생님은 자기 수영에 관한 시를 학교에서 낭독하기로 해. 그런데 내가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아이들 앞에서 트월킹을 하지. 나는 어쨌든 그가 완전히 나빠지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신경 쓰기 때문이야.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려 하거나 잘못됐다고 느끼면 직접 확인해. 집에서는 조조 할머니가 회색지대의 맨 끝을 차지하고 있어.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조조 할머니의 가장 나쁜 점은 리처드를 끔찍하게 키웠다는 거야. 그녀의 과보 때문에 리처드는 오늘날처럼 게으르고 무능력한 남자가 되었지. 어터리티 에피소드에서처럼 그녀가 원하면 와트손 가족 모두 그렇게 됐을 거야. 그녀는 아들을 어른아이로 계속 남게 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그녀는 남편 루이에게도 비슷한 통제욕을 보이면서 그가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 그녀는 결점이 있지만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려 애썼어. 리처드를 혼자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녀의 나쁜 행동과 그에게 세대간 트라우마를 남긴 점은 변명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해. 그래서 그녀를 마지막 범주에 넣지 않을 거야. 드디어 엘모어에서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이야기할 시간이야. 이들은 주로 나쁜 쪽에 속해. 첫 번째는 오초인데 겉으론 오초가 너무 심하게 평가받는 듯해. 오초도 분노 조절에 문제 있지만 니콜, 로빈슨 씨도 그래. 그런데 왜 그들만 회색지대에 있고 오초는 아니냐면 이유가 있어. 오초는 아직 어리고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센지 어느 정도 알지만 이 쇼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캐릭터 중 하나야. 이 아이는 너무 쉽게 화를 내서 자기 알람 시계조차도 그를 두려워해. 그리고 네 앙클 에피소드를 보면 그는 친구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이기 전에 실제로 트라우마를 줄 정도로 몰아붙일 의향도 있다는 게 드러나. 게다가 그는 남의 애완동물을 인질로 잡았다고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기도 해. 그래도 이런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오초는 완전히 악한 존재는 아니야. 그는 그저 불안정한 아이일 뿐이고 정말로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아이야. 다음은 엘모어에서 가장 유명한 괴짜들인 콜린과 펠릭스야. 이 두 명의 진짜 달걀 머리들은 아마도 왕따 클럽의 리더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거야. 이 클럽은 다른 모든 클럽에서 거절당한 아이들을 초대하는 곳이지. 이 둘은 보버트나 오초와 달리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없고 이유 없이 남을 모욕하는 경향이 있었어. 하지만 우월감에 젖어 있으면서도 오리는 니콜이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가족으로부터 꼭 필요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니콜에게 탈출구 같은 느낌을 줘. 불행히도 오리는 니콜 예상보다 훨씬 얀데레 같은 면을 보인다. 니콜이 가족과 시간을 컴퓨터보다 중요하게 여기자 오리는 가족을 사이버트럭에 가둬 엘모어 강 바닥으로 보내려 해. 니콜을 독차지하려는 거지. 이번엔 그녀가 건볼보다 더 질투심으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니콜에게 사과하고 배터리를 선물했으며 가족을 찾으러 가서 순위가 더 내려가지 않은 건 다행이야. 하지만 그녀는 새 아이와 리처드를 죽이려 했고 거의 죄책감도 없었어. 그래서 그걸로 균형이 맞는다고 할 수 없어. 다음은 처음부터 등장한 캐릭터인 노숙자야. 건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이전 착한 캐릭터부터 악한 캐릭터까지 순위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앱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볼과 다윈이 엘모 아이들을 세뇌시키려는 악당 앱을 막는 걸 돕는다. 그가 그 앱과 더 중독성 강한 앱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일로 많은 칭찬을 받았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나쁜데 그는 불쌍한 노숙자가 아니라 탐욕으로 재산을 잃은 것이 드러나. 첫 시즌에서 복권에 당첨된 돈도 한동안 잘 썼던 것 같아. 다음 순위는 티나 렉스야. 티나는 고물상 집을 무서워해서 동정심이 생기고 그녀의 위협적인 체격과 성격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더 어렵지. 그래도 아무리 동정심이 간다 해도 사소한 일로 동급생들을 정기적으로 공격한다면 그 동정심도 오래가지 못하지. 그래도 보링 에피소드에서 그녀가 공룡 멸종을 기리는 그림을 건볼과 다윈이 망쳐서 화가 난 건 너무 타탈하지는 않아. 물론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그림을 그렸으면 더 현명했을 거야. 비라도 오면 어쩌려고. 구름이랑 싸울 건가? 아, 그리고 티나는 아나이스의 봉제 인형을 빼앗으려고도 했지. 무섭든 아니든 그건 좀 심했지. 아무리 불량배라도. 그래도 나는 그녀가 줄리어스, 즉 폭탄 소년만큼 위험하진 않다고 생각해. 줄리어스는 티나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조직적인 불량배야. 뭐 솔직히 말해서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의 패거리는 단순한 불량배를 넘어서 완전한 비행 청소년 수준이지. 그래도 줄리어스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니야. 호구 에피소드에서 그는 다윈과 협력하며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아. 물론 실수로 부모님을 폭파한 일이 그 우정을 해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모든 불만을 가진 배경 캐릭터들의 대변인 로비 다음이야.
엘모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심지어 공허 속에 버려진 후 롭은 결국 엘모어의 악당이라는 목적을 찾게 됐지. 도시와 시민들을 정기적으로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 인생의 목적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하지만 롭은 그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진짜로 위협할 정도로까지 나아갔어. 그의 가장 기억에 남는 계략은 이 부작 재방송에서였어. 그는 마법 리모컨으로 건볼과 소중한 이들의 삶을 망쳐 진정한 파란 회색 악당이 됐지. 그렇지만 롭이 완전히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 교감 선생님의 정체 에피소드에서 학생들을 평범하게 만들려고 학교 관리자 역할을 했고 재앙에서 구하려 했어.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재앙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운이 좋으면 롭과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소를 안내하는 윌리엄은 엘모어 중학교에서 불량배들과 같은 순이지만 그 단어가 그에게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어. 윌리엄은 한편으로는 미안, 한 날개로는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힘든 캐릭터야. 정말 입은 없지만 외치고 싶다의 화신이지. 윌리엄은 친구 사귀기, 밥 먹기 등 염력으로 안 되는 대부분의 일을 힘들어해. 하지만 건드리면 학교 전체를 뒤집을 만큼 무서운 녀석이기도 해. 윌리엄이 친구 물건을 훔치는 건 친구 사귀는 데 도움이 안 돼. 엘모어 중학교 최악의 불량배 중엔 제이미가 있다. 티라노사우루스나 의식 있는 폭발물이 있음에도 제이미는 학교에서 가장 걱정되는 불량배야. 줄리어스처럼 제이미도 힘센 깡패로 그려져. 그리고 제이미는 지나치게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어. 그걸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야. 제이미는 쇼에 나오는 거의 모든 조연 캐릭터를 최소 한 번 이상 심하게 다치게 했어. 이 장면이 웃기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친구를 천적에게 내주는 건 악당 같은 행동이야. 그래도 제이미는 완전히 사악하지 않고 줄리어스처럼 워터슨 아이 중 한 명과 우정을 맺게 돼. 하지만 이건 여전히 엘모어에서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인물 중 하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피하는 게 좋을 사람이야. 놀랍게도 지난번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미스 시미언이야. 심술궂은 선생님이라는 전형적인 캐릭터는 만화에서 새로운 게 아니었고 건볼이 처음 방영됐을 때도 이미 익숙한 존재였어.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불행한 사람들이었지. 미스 시미언은 단순히 아이들을 싫어하는 노부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고통받는 걸 즐기는 신경질적인 노부인이야. 사디스트와 모든 것을 싫어하는 건 다르지만 둘이 합쳐지면 상상 이상으로 최악의 사람이 돼. 그게 중학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더 문제지. 그리고 그녀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전혀 친절하지 않아. 니콜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을 때 그녀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미스 시미언은 곧바로 니콜을 모욕했지. 그들에게 미스 시미언의 가장 큰 문제는 브라운 교장과의 로맨스조차 칭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스 시미언은 신문 에피소드에서 브라운 교장을 버리고 이블 교육감에게 관심을 보였어. 그는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 에피소드에서 선생님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을 보고 놀랐어. 미스 시미언이 학생들을 신경 쓴다는 게 드러나거든. 노트북을 손에 넣으려고 위험한 범죄에까지 손을 대다니.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녀가 저질러온 수년간의 학대를 이걸로는 절대 보상할 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그 모든 잔인함 및 아주 깊은 곳 어딘가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선생님이 있다는 걸 보여줘. 다음은 니콜의 부모님 다니엘과 메리 시니코트야. 니콜이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그 성취욕 강하고 다혈질인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부모님들이야. 이 부모님들은 딸이 젠더 과목에서 F를 받았다고 꾸짖은 걸로 유명해.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보길 바랄게. 이 부모님들은 니콜에게 항상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남겼고 마치 사랑과 애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어. 이런 감정은 니콜의 성인기까지 이어졌고 부모님이 니콜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부터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듯한 건볼의 노래를 듣기 전까지 사과조차 거부한 것까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어. 이 두 사람은 엘모어에서 최악의 부모 중에 속하지만 더 낮은 순위로 떨어지지 않은 건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말이지. 물론 리부트에서 메리가 하는 행동은 사실상 범죄에 가깝지. 수십 년 함께한 남편을 버리고 갑자기 젊은 피트니스 강세계로 떠났어. 더 충격적인 건
그 강사가 니콜이고 3일 때 고1이었다는 거야. 즉 딸보다 어린 남자와 사귀는 셈이지. 악당에 관해서라면 그 악당 거북이는 따로 소개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존재는 아니야. 그저 자기 알을 안전하게 낳아서 새끼들을 지키고 싶을 뿐이지. 여전히 매우 폭력적이고 충동적이야. 머릿속엔 사람을 물고 알을 지키려는 생각뿐인 것 같아. 워터슨 가족이 야생에 풀어줬을 때 거북이는 건볼에게 약간 감사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면 그녀를 낮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엘모어에서 가장 잘난 척하는 주민은 펠리시티 파람이야. 펠리시티는 아무리 좋은 날이어도 완전한 카렌이라서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로 봐. 그래도 그녀의 아들 빌리만큼은 예외인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야. 적어도 그녀가 자신의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을 빌리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게 펠리시티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면 그녀의 최악은 법적으로도 꽤 심각하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건볼이 그녀 앞에서 무단횡단하자 펠리시티는 멘탈이 무너지고 그걸 핑계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다음 11분 동안 하위 5위에 들지 않은 인물은 리처드의 아버지 프랭키 워터슨이야. 조조 할머니도 형편없는 엄마였지만 적어도 노력은 했어. 아니, 그 말 취소할게. 적어도 그녀는 곁에 있었어. 반면 프랭키는 중요한 때 아들을 버리고 돈만 챙기며 살기로 했지. 나중에 약간의 후회를 느끼긴 해도 그는 여전히 아들과의 유대감을 원하는 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해. 그것도 더 심하게 가족을 속여서 집 소유권을 넘기게 하려는 시도부터 어떻게든 그들에게 얹혀 살려는 것까지. 프랭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그가 적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약간의 후회는 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는 더 나아지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고 가족을 거의 망설임 없이 안전망처럼 이용해. 새 시즌에서 그가 개과천선했는지 궁금하다면 네가 인간성을 믿는 건 존중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어. 우리 악당 탑5는 토비아스의 아버지 해럴드 윌슨으로 시작해 오만한 부자 남자의 전형이었고 그걸 단 한 에피소드로 증명했어. 그는 우리 리스트 하위권이나 악당 상위권에 들 자격이 있어. 이번 시즌 해럴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리차즈를 계속 괴롭혀온 사람이란 게 밝혀져. 이 남자는 가족과 집 대출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 고등학교 동창을 괴롭히는 걸 우선해. 그 자체도 역겨운데 리차드가 그를 복권 당첨으로 속였을 때 해럴드는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을 버린 데 이어 더 어린 여자와 결혼하며 계속 리차드를 괴롭히는데도 거리낌이 없어. 해럴드 같은 남자들은 평생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거야. 그가 더 낮은 순위가 아닌 건 남은 캐릭터들이 더 나쁘기 때문이야. 살 레프트 썸는 지난번에 악당 동메달을 받았어. 그가 더 높지 않은 건 구원 이야기 때문이 아니야. 음악 경력이 잘 풀리지 않자 그는 다음으로 좋은 선택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거라고 생각했지. 왜 그가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좋은 질문이야. 이 늙은 지문 여성은 거의 안 나타나는 수상한 인물이야. 누군가를 털려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그는 단점이 많고 동정할 만한 순간이 전혀 없어. 건볼 캐릭터 중에서는 드문 일이야. 4위는 새로운 캐릭터 중 한 명이야. 약간은. 리처드의 뱃살은 더 거투 에피소드에서 아나이스의 발명품으로 생명을 얻는다. 기본적으로 그의 뱃살은 리처드와 딸의 관계를 망치려는 못된 녀석에서 아버지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그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는 완전한 슈퍼빌런으로 변해. 이건 아나이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 뱃살은 아나이스와 더 강력한 발명품을 만들고 그녀와 오빠들을 죽일 준비까지 했어. 아나이스가 악명 높은 오초 법칙을 꺼내기 전까지 리처드는 죽어가면서도 거부하지 못했다. 악의 동메달은 로빈슨 부인에게 돌아가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점은 그녀가 어떻게 최악의 순위를 피했는지일 거야. 그녀는 로빈슨 씨만큼 심술궂고 증오심이 많으며 게다가 완전한 사디스트 사이코패스다. 꽃을 키워서 잘라버리는 것처럼 순해 보이지만 여전히 소름 끼치는 행동이든 아니면 아이가 자기 앞에서 질식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든 상관없어. 로빈슨 부인에 대해 좋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데오 위키드에서 그녀의 악행이 드러나며 로빈슨 부인에게 봐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녀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는 한지 의문이 들어. 누군가를 정말 사악하다고 부르려면 더 계산적이어야 해. 알겠어. 내가 너무 뻔해 보이기 싫었을 뿐이야. 지난번엔 최악의 금메달을 체닉스 씨에게 줬지만
그가 이 목록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지 생각이 바뀌었을까? 그의 사악함에 대한 의견은 여전해. 그의 주특기는 계약으로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는 협박, 세뇌, 유인, 그리고 심리적 조작을 섞어서 직원들이 적은 임금에 오랜 시간 일하게 만들어. 그는 보스에서 한 번만 크게 등장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한 번의 등장만으로도 이 사람이 모든 것에 반대라는 결론을 내리기 충분했어. 건볼 같은 쇼는 재미, 개성, 인권을 중시하지만 미스터 차닉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그 결과 그는 사회적 이슈와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다. 이 쇼는 이런 문제를 놀랍게 풍자한다. 하지만 시즌 첫 방송엔 미스터 차닉스와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하며 그 악함이 더 개인적으로 느껴져. 우리는 악의 금메달과 탐욕의 중심지 메달을 엘모어의 조이풀 버거와 모든 음식의 CEO 미스터 빌더버거에게 수여하고 있어. 이 영상은 위키드빙지에서 제공하며 채널 멤버십도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채널을 지원하면 영상 선공개 시청, 멤버 전용 이모지와 로열티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장난감 눈알이 박힌 햄버거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이 미스터 빌더버거가 건볼에서 가장 악랄한 악당이 되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미스터 뷰버거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오직 돈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다양한 종들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건 건볼이고 모두 그의 폭정으로 희생됐습니다. 영양에 대해 그는 엘모어에서 건강하게 먹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본인이 악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그가 건볼과 다윈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의 골수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걷는 금붕어, 말하는 땅콩, 의식 있는 도넛이 나오는 시리즈에서도 가장 비합리적인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경찰관들이 이렇게나 악하고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또 그걸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다니 이건 확실히 우리의 악당 금메달을 받을 만한 방법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능가하려고 시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